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종목상담 VVIP 손현정입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바로 3이라고 하죠. 심리학자들이 말하길 이 숫자 3에 상황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3명이 모이면 집단이라는 개념이 형성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3명이 같은 행동을 하면 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 여깁니다. 이걸 바로 3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차에 깔린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이 3의 법칙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처음엔 한 사람이 나섰을 때는 별 반응이 없다가 두세 명이 들기 시작하면서 너도 나도 자동차로 몰려와서 힘을 보태게 된 건데요. 내가 가진 힘이 보잘것없어도 또 나와 뜻이 같은 사람들이 모이면 상황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프리미엄 종목상담 VVIP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이건희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뵙고 또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오늘 뵙네요. 예, 좀 낯설게 자주 왔죠. 예. 네. 오늘 아침에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 지금도 밖에 좀 춥나요? 예, 올 때 귀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예. 네, 귀가 떨어지는 줄 엄청나게 매서운 추위가 계속해서 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시장에 그렇게 막 강한 바람이 분 것 같진 않아요. 오늘 삼성전자가 한 4% 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좀 견인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코스피가 소폭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오늘 뭐 대형주 위주로 해서 좀 약간 반등이 좀 나오고요. 전에 이제 예상했던 이제 1880선을 잘 지키면서 전일 뭐 오늘도 다시 또 이제 한 11% 정도 올랐는데 다행히 이제 1820선, 1800까지 밀리지 않고 다시 돌아서는 모습 보여줬고요. 결국엔 미국장이 어제 좀 쉬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유가가 이제 뭐 어느 정도 나올 만한 악재들이 다 나와서 이제 바닥을 좀 잡을 거라는 예상도 좀 나오고 있고 서서히 중국이 오늘 이제 GDP 발표가 생각보다 좀 잘 나와서 중국 시장이 좀 돌아서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금 오후장부터 좀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럼 어느 정도 좀 반등의 기미를 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뭐 당분간은 변동성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클 수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는 바닥을 좀 잡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의 VVIP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네. 날씨가 많이 춥죠? 네, 네, 혹시 어디서 전화 주셨나요? 예, 관악구예요. 네, 서울시 관악구요. 예. 오늘 지금 밖에 나가 보셨어요? 이거 나이도 먹고 못 나가게 해서 안 나갔어요. 네. 못 나가게 하려고 애들이. 지금 밖엔 굉장히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는데 시청자님 계좌엔 좀 찬바람이 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주식 좀 요즘 잘 하고 계세요? 이거 어려워서 안 좋아해요, 조금. 그러세요? 네. 주식을 하신 지 좀 어느 정도 되셨는데요? 발 들여놓은 지는 한 5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냥 어찌 그렇게 생겼어요. 네, 5년 이상 정도 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꽤 오래 되셨어요. 근데 어느 정도는 알 것도 같은데 허물은 안 되고 빠지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그게. 네. 수익을 좀 많이 못 보셨나요? 수익은 어느 정도 보셨어요? 많이 까먹었다 조금 좀 회복을 했는데 지금도 올라오면 모르겠어요. 원금 회복 올라오면. 네, 좀 손실이 아직까지 있으신 편인 것 같은데 실례지만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 되세요? 한 7천 되는데 지금 한 5천도 못 남은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은 7천만 원으로 좀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투자 규모는 5천만 원이다 말씀해 주시는 5천도 거죠? 못 돼요, 못 돼. 네, 5천만 원 이하로 지금 투자를 하시고 계시네요. 지금 다른 재테크는 혹시 다른 거 하시는 거 있으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주식으로만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죠? 이제 나이도 먹고 조금 있는 거 노후 대책으로 이제 병원비나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네요. 네. 지금 저희가 보니까 주식은 한 60%, 현금은 지금 현금 비중이 한 40%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요새 장이 안 좋아서 네. 좀 팔아놨어요. 근데 실례지만 지금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죠? 70 넘었어요. 네, 70대 여성분이신데 그러면요 혹시 HTS 보고 직접 매매를 하시는 편이세요?
처음에는 그랬는데요. 제가 하다가 많이 까먹고 안 좋아서 네. 지금 증권회사 직원하고 같이 하는데 그것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아, 증권사 직원의 상담을 통해서 좀 예. 매매를 하시고 계신데 그럼 종목 선정도 함께 좀 상담을 통해서 하고 있나요? 이게 이제 제가 뭐 사더라고 할 때도 있고 네. 또 그분이 이거 사면 괜찮았다고 해서 사면 또 빠지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증권사 직원의 그렇게 도움은 크게 받지는 못하시고 또 다른 또 매체를 통해서 뭐 추천받는 종목들 뭐 우리 토마토 TV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받고 계시나요? 아니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게 이제 토마토를 제일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건 뭐냐면 몇 프로 나오기도 하고 네. 글씨도 크고 또 이렇게 보면은 자세히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네. 토마토를 많이 보고 있어요. 어제도 보고 맨날 봐요. 네, 도움이 되신다니까 저희도 정말 기쁜데 오늘도 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혹시 그러면 지금 6년 동안 좀 하시면서 5년 동안 하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좀 어려우셨어요? 그 중간에 직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샀다가 좀 오르면은 이제 더 오른다고 그러면 그 믿고 있다가 빠져버리고 네. 또 매도가 제일 어렵고요. 사는 것도 그 말하면 제가 하면은 뭐 이렇게 보는 게 많잖아요. 뭐 차트도 봐야 되고 실적도 봐야 되고 뭐 상장할 수 있는 가 없는 것도 봐야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제가 혼자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걸 네. 알면은 그 주식만 많이 떨어지면 사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게 지금 주식이 네. 해본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다른 건 다 잔다 소리 듣거든요. 근데 네. 주식은 너무 어려워서 진짜 못하겠어요. 그래서 혼자. 네, 좀 많이 답답해 하시는 게 지금 여기까지 들려지는데, 지금 네. 성향 자체가 좀, 빠르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매도 타이밍을 좀 잡을 수 있게 좀 오랫동안 들고 가실 종목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랬으면 이제 또 증권사 직원하고 같이 한 게 또 증권사 직원을 또 그걸 안 좋아해갖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또. 그런 네, 게 지금. 이거 접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지금 많이 고민이 돼요. 지금. 네, 좀 많이 안타까우심이 저희 여기까지 좀 들려지는데, 지금 저희 시청자님이랑 좀 대화를 해보니까 좀 오랫동안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그런 종목도 찾으시고 계시고 좀 많이 답답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 간단하게 좀 장기적으로 유망한 업종 어느 쪽으로 좀 보고 계시나요? 갑작스럽게 물어보셔서. 예. 네. 일단은 그 장기적이라는 게 사실 요즘 좀 애매합니다. 시장 자체가. 뭐 물론 이제 그 CJ라든지 CJ 관련 주식들 보면 장기적으로 굉장히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런 만한 정보를 좀 찾고 있는 건데 장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 뭐 LG그룹 관련된 주식들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대형주로 보면. 근데 그 외에 이제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두 달에서 한 6개월 정도 이제 발산을 하고 나면 요즘 좀 급하게 올라가죠. 예, 그러고 나면 좀 쉬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좀 매매 패턴을 한 2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로 맞출 수 있는 종목들을 사시는 게 사실은 좀 편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코멘트를 주셨는데 저 시청자님 그럼 이따가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보고 구체적으로 종목 진단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어떤 종목들 가지고 계신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지금 가지고 계시죠? 셀바이오텍 네, 6만 원에 한 15% 되고요. 네, 덕산하이탄 지난 목요일 날 샀거든요. 네. 하도 그것이 올라가길래 5일 뒤에 올라가기 이건 안 올랐길래 그것이 한 15%인데 9,550원. 네, 또 바이로메다가 20만 7천 원. 네, 그것도 그 정도 되고 동양도 1,800원에 네. 그렇게 돼요. 네, 지금 네 종목 모두 15% 비중을 나란히 갖고 계시고 현금을 40% 들고 계시네요. 지금 그래도 바이로메드를 제외하고는 세 종목이 모두 수익권에 있으세요. 네, 네. 오늘 그 덕산 헬멧에서 20원 오르는 것 같은데. 네. 얼마 20원 올랐어요? 네, 지금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사신 거세요? 바이로메드는 12월 초나 샀나? 11월 말이나 네. 샀나? 좀 한 달 이상 그 되셨고. 하루 급등하고 네. 한번 급등하고 떨어지길래 그냥 네. 마음이 너무 조급해갖고 뭐 올라갈 것 같아서 저도 샀거든요. 근데 그것이 네. 뭐 15만 얼마까지 떨어져 버렸다가 지금 이만큼 올라왔어요 지금. 네, 어제장에도 그래도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빠졌죠. 네. 이런 모습이 있었고 셀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익 중이세요. 이거는 좀 언제까지 가져가야 할지 궁금하신 거죠? 예. 네. 동양 같은 경우에는 사신 지 꽤 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네. 작년에 한 5월 달에? 네. 5월 달이나 온지 5월 달에 산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이렇게 3,300원까지 갔는데, 네. 그 중사 지금 뭐 팔자고 했더니 3,5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싸다고, 재무부지가 좋아서 좋다고. 네. 하다 보니 떨어지다 보니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지금. 네, 좀 매도 타이밍을 잡지 못해서 안타까우신 것 같은데 그럼 저희 차장님과 한번 직접 만나보시고 구체적인 종목 진단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고향이 전라도신가 봐요. 예, 전라도 고창입니다. 예, 그쵸. 목소리, 예, 사투리가 되게 구수하셔서. 일단은, 지금 현금을 좀 많이 갖고 계셔서, 저 생각보다 좀, 여유롭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일단 지금 바이로메드가 가장 큰 걱정이시죠? 예. 근데, 바이로메드, 네. 하도 임상, 삼상 괜찮다 해서 그냥 버티고 있었는데 이만큼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제. 예, 그걸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바이로메드는 지금 다 종목 초이스는 나쁘지 않으셨는데 문제는 지금 매수 단가가 너무 높으시다는 게 문제예요. 네. 예, 너무 급등할 때 따라 붙으셔가지고, 예. 사실은 아직 바이로메드는 실적도 나오고 있지 않은 회사고요, 정확히는. 정확히 R&D 회사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연구개발해서 이제 약을 개발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회사도 서울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원래 벤처기업으로 시작한 회사고요. 결국엔 지금 여기는 한 15년 동안 연구했던 결과가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해서 미국에서 한 2가지 약이 지금 임상 3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임상 3상을 이제 올해부터는 들어갈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시작은 했고요. 네. 예, 이제 돈이 좀 들어가는 작업을 이제 좀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임상이라는 게 이제 어떤 환자군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하는 거잖아요. 예. 안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테스트하는 건데 그때 이제 돈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예, 비용이 그래서 지금 바이로메드가 VM20이라는 이제 물질인데 거기에 이제 DPN과 PAD 이 두 개가 지금 결국에는 임상 3상 중인데 각각 한 500억에서 한 800억, 700억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네. 그러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가겠죠? 예, 근데 바이오메드 돈이 생각보다 한 200억도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아무리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다 그래도 그걸 다 지원해주진 않겠죠? 네. 예,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지원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그 펀드 규모라고 하는 게 굉장히 미비합니다. 약 하나도 제대로 지원해줄 수 없는 금액이에요. 약간은 좀 상징적인 거죠. 이제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보면 결국엔 지금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 해서 이제 당뇨병 걸리면 이제 부작용으로 팔다리가 썩고 눈이 안 보이고 이런 거 들으셨죠? 네. 예, 그런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는 걸 좀 막기 위한 게 이제 당뇨병성 신경병증 관련된 DPN이고요. 예. 허혈성 지체 질환이라고 하는 PAD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게 다리가 썩어가는 거예요. 혈관이 막혀서.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신경세포를 연결해주고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재생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VM20이라는 약입니다, 어머니. 예, 그래서 요거를 좀 확장시켜서 루게릭병에도 적용을 하고 있고 ALS라는 게 루게릭이거든요. 루게릭병 들어보셨죠? 근육이 자꾸 말은 들었어요. 예, 근육이 자꾸 없어져서 죽는 병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근육 세포를 이제 살리는 그런 이제 시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야. 예, 그래서 지금 그 외에도 이제 CAD 같은 경우는 이제 심장 허혈증이라 심장 관련된 건데 심장 혈관을 늘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VM202는 혈관 질환과 신경 질환을 치료하는 약이에요. 근데 이게 유전자 치료제라 해서 유전자를 이렇게 조작해서 만든 약이기 때문에 사실은 세계에서 이제 거의 처음 나오는 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약이고 이거 관련돼서 그러니까 기존 시장 자체가 결국에는 진통제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아프지 않게 하는 정도로. 예, 그 시장을 이제 치료 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지금 바이로메드라 그래서 기대감이 굉장히 크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CT에서 70만 5천 원 목표가를 내세운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성공해야지 이제 사실은 그런 거죠. 마지막까지. 임상 3상까지 가도 사실은 안 되는 경우는 사실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어머니? 한미약품 해가지고 기술 수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예, 그런 거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그 돈이 없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해서든 돈을 구해서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수출을 해서 기술 수출을 해서 같이 제휴해서 하면 편하겠죠. 그렇죠. 예, 그걸 좀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저도 이제 이 종목을 뭐 7만 원대부터 6만 원, 7만 원대부터 사서 지금 계속 매매를 하고 있고 제 고객분들도 지금 많이 갖고 계십니다. 예, 근데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굉장히 꼭대기 부근에서 사신 거죠. 주봉을 한번 보면 제가 보시면 꼭대기 진짜 그랬어요. 예. 지금 현재는 이제 꼭대기죠. 뭐 아직까지 이제 그려진 걸 보면 지금 오늘도 20만 원을 잘 지켜줬습니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뭐 아직까지 뭐 나온 게 없는데 최근에 뭐 또 그 뭐가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러면서 지금 이제 그만큼 이제 임박했다고 느끼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예, 곧 뭐가 나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게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만약에 이제 다시 이게 뭐 17만 원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뭐 17만 원, 16만 원 이렇게 빠진다라고 빠지고 다시 돌려서 올릴 때는 뭐 조금 더 매수를 오히려 더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단가가 지금 너무 높으세요. 예, 그렇게 해서 저는 목표가는 뭐 라이센스 아웃을 하면 정할 수는 없겠지만 뭐 대략 한 30만 원 선까지는 가지 않겠나라고 봐요. 그러면 길게 갖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한 6개월 안에 승부가 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예,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어머님이 제가 상담한 사람 중에 가장 매수가가 높으세요. 예, 그러니까 좀 매수가를 낮춰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예, 좀 빠지거나 흔들리면 그냥 바로 가면 상관없지만 빠지거나 흔들리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조금 더 사셔서 추가 매수하라. 예, 추가 매수를 하셔서 사실은 좀 매수 단가를 좀 낮춰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흔들려도 좀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 우리는 뭐 당장 나올 것 같지만 사실은 당장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기다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조금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조정시마다 조금 더 매수를 하셔서 비중을 한 30%까지 늘리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뭐 물론 이거를 이제 뭐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아직까지 재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재료가 나올 때까지는 들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라이센스 아웃 발표가 나오거나 이런 기사가 나오면 바로 매도하시는 게 맞고 일단 한번 예,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뭐 이거 다른 거 어떤 게 먼저 말씀드릴까요? 어떤 걸? 동양? 아무거나 해도 다 할 거니까 아무거나 아무거나 예. 덕산하이메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예. 덕산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OLED 관련해서 지금 사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는 OLED가 아니라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예, 그 반도체 관련된 소재 업체입니다. 그래요? 예. 근데 자회사로 덕산 레오룩스라는 회사를 갖고 있어요. 거기가 OLED를 하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결국에는 원래 솔더볼이라고 해서 이제 반도체 만들 때 필요한 그런 소재를 주로 이제 만들고 있고요. 패키징 할 때 쓰는 재료인데, 그리고 원래는 아몰레드 관련된 유기물 재료도 뭐 판매하고 했습니다. 이제 근데 자회사 덕산 레오룩스랑 이제 인적 분할이라 해서 회사를 쪼갰어요, 어머니. 예, 그래가지고 지금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덕산 하이메탈 자체로 보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업체들한테 주로 납품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도 뭐 이렇게 나빠지지 않고 지금 계속 물론 반도체 시장은 안 좋지만 지금 안 좋을 때 지금 투자 설비가 늘기 때문에 설비가 는다는 건 생산량이 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설비를 늘리고 있어요? 예. 지금 얼마 전에 또 하이닉스가 또 대규모 투자한다고 또 발표를 했죠. SK 하이닉스가.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OLED도 관련이 있지만 사실은 정확히는 반도체 쪽에 좀 더 집중이 돼 있는 거고요. 자회사로 갖고 있는 이제 덕산 레오룩스의 지분을 한 31.8% 정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그래서 지분법 평가의 이익을 또 받겠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뭐 차트를 또 한번 보면 지금 한번 올랐다가 빠졌을 때 사신 거죠? 아니, 그 올리기 전에?
예, 근데 올리주라고 해서 그치 간은 안 오르길래 안 올랐으니 한번 사보자고 샀거든요. 예. 잘 매수 타이밍은 나쁘지 않으셨던 것 같고, 최근에 사신 거면. 지금 보면 주봉으로 보면 거의 안 올랐어요. 아직은 OLED보다는 반도체 쪽은 아직 좀 뜨겁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조금 더 들고 가셔도 10,000원 이상은 한번 볼 것 같은데, 문제는 10,000원대 가면 또 한번 또 저항을 좀 받을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아까 제시해드린 가격대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한 11,000원, 12,000원 정도. 예. 제가 볼 때는 저항 받을 때쯤 되면 많이쯤 기다리고 파는 게 나을까요? 끝까지 갖고 하는 게. 뭐 일단 반도체 시황을 봐야 되겠죠. 반도체가 점점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사실은 좀 더 들고 가고, 아니면 10,000원대나 11,000원대 정도에서는 한번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뭐 목표가나 12,000원까지는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쪽은 분위기는 나쁘지 않으니까 좀 더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대신에 뭐 비중을 더 늘린다라기보다는 사실 OLED 쪽은 지금 좀 많이 좀 발산이 나와서 제가 볼 때는 조정받을 때 사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덕산하이메탈은 OLED의 직접 수혜가 아니라 간접 수혜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종목이 이제 셀바이오텍을 계속 들고 가야 되냐 마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셀바이오텍은 일단 뭐 하는 데인지는 아시죠, 어머님? 뭐 따님분 계세요 혹시? 예? 따님 계세요? 딸이 있어요. 예, 따님이 혹시 이런 거 안 드세요? 프로바이오틱스 뭐 이런 거? 예. 시가 사는 게 모르죠. 어머님한테 이게 뭐냐면 유산균 있죠? 그 우리 김치에 들어있는 유산균. 유산균 그 좋은 건지는 알고 있어요. 예, 이거를 예전 사람들은 김치를 많이 먹어서 안 먹어도 괜찮았는데, 요즘 사람들은 김치를 잘 안 먹어서 그런지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해서 좀 정제된 유산균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산균 전문 바이오 기업인데, 처음에는 설마 했죠. 아이, 설마 유산균이 뭐 이렇게 팔리겠어? 이랬는데, 굉장히 흡수가 잘 되고 해서 이게 굉장히 입소문이 많이 나고, 홈쇼핑에서도 많이 팔리고, 한마디로 건강식품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자체 브랜드도 갖고 있고, OEM으로 남이 이제 주문한 거 대신 생산해줘서 팔기도 하고, 국내 시장 40% 이상 점유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20, 30대 여성들이 좀 많이 먹습니다. 뭐 40대도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 실적은 좋다서는 들었는데 실적이. 예. 실적 좋습니다. 뭐 좋고, 제가 볼 때는 재무구조도 탄탄하고, 현금도 한 400억 갖고 있고, 배당도 한 주당 400원씩 줘요. 올해부터는. 이제 2015년 배당은. 그래서 안정적인 회사인데 사실은 좀 재미는 없죠, 주식이. 예, 이미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는 한 8만 원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게 빨리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이게 차트를 갈 수 있... 차트를 한번 보면 이제 이건 주봉으로 봐도 사실은 굉장히 지루하죠. 예. 월봉으로 보면 지금 요 정도 선입니다. 그래서 매월 계속 올라오다가 지금 약간 좀 박스권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많이 가야 8만 원이기 때문에 좀 짧게 보시면 한 7만 원 정도 박스권 상단 정도까지만 보시고 매매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7만 원 선을 굉장히 강하게 뚫어줄 수 있는 뭐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온다든지, 뭐 미국 시장 진출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든지 이런 얘기 나오면 사실은 8만 원까지도 그냥 갈 수 있습니다. 거래량도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 주식이. 그래서 보면 그렇게 매매하시기는 좀 쉽지 않은 종목이고요.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죠. 예, 그래서 7만 원 선 가면 쉴 수 있으니까 그 무렵에서 조금 고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니. 그리고 5만 3천까지 빠졌다가 올라갔거든요. 그거 주식이야 원래 빠졌다 올라갔다 하는 겁니다, 어머니. 그래서 많이 올라서 걱정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항상 보시면 제가 차트 보여드리면 항상 이렇게 쭉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파도 타는 게 많죠. 올라가더라도 파도를 탑니다. 왜냐하면 뭐 비싸다고 생각하고 파는 사람도 있고, 또 싸다고 생각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게 이제 약간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는 거고요. 약간 팔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면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주식이 그냥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뭐 전 국민이 주식해서 이제 부자가 되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원래 이런 흐름을 좀 잘 파악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고요. 기업 내용을 정확히 아시고 접근하셔야 빠져도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땐 요거는 좀 더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머니. 비중 정도 알겠습니다. 15% 정도씩이니까
이거 하셔도 이런 게 사실은 어머님한테 맞는 주식이에요. 예. 예, 이게 막 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예, 그냥 꾸준히 갈 수 있는 주식. 그리고 배당도 예. 많이 주고. 예, 인트럼 바이오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인트럼 바이 같은 주식 하나 샀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안정되고 오래 갈 수 있는 거 원하시면서 또 급등하는 것도 좋아하시고. 다 그렇죠. 예. 네. 마지막으로 셀바이오텍은 제가 볼 땐 많이 무거워졌기 때문에 사실은 실적이 좀 굉장히 좀 서프라이즈하게 나와야 이 7만 원 밴드를 베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 7만 원 선에서 고민 한번 해보시고, 지만 뭐 6만 원 정도에 사신 거니까 이것도 가격을 좀 높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이거 들고 계신 분은 일부 정리를 해드렸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너무 빠른 종목들이 많아서. 그랬는데, 그래도 이거 회사는 나쁘진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한 7만 원 선을 한번 갈 것 같으니까 기다리셨다가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동양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텐데 이 회사는 뭐 아주 잘 사셨는데 잘 못 파신 거죠, 그죠? 근데 잘 못 파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뭐 직원이 됐든 누가 됐든 그 3,000원, 3,200원에서 500원 갔다가 꺾이고 뭐 이런 거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그렇죠. 왜냐하면 예, 예. 가격이라는 게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지 뭐 증권사 직원이 정해서 찍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3,500원에 못 팔았다, 3,300원대 못 팔았다고 아쉬워하실 게 아니라 다시 이게 보면 3,000원 선 근처 가면 또 헤맬 수도 있습니다. 그때 파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3,000원까지 갈 수 있어요? 뭐 회사는 나쁘지 않고요. 지금 현재 그 구조 조정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면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내용을. 예, 예. 회생 절차를 계속 신청을 해서 지금 결국에 동양 사태라고 엄청난 걸 들으셨죠, 예전에. 예, 예, 예. 예, 여기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CP를 발행해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대국민 전체한테 그 손해를 끼쳤죠. 이것 때문에 결국엔 동양정금증권이 망하고 지금 유안타가 돼버렸잖아요. 예, 예. 예. 결국에는 그것들이 이제 그거의 지주회사 격인 동양입니다, 이게. 아, 그래요? 예. 문제 회사를 사신 거죠. 예. 그래서 그룹 계열사들이 좀 안 좋았어. 동양 자체는 괜찮는데 그룹 계열사들이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동양 시멘트를 매각을 지금 진행 중이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계열사들을 지금 막 뭐 팔고 정리하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회생 절차라고 해서 이제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산 매각을 통해서 이제 결국에는 채권단한테 꾼 돈 갚고 뭐하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재무제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예, 많이 좋아져서 그래서 주가가 올라온 거예요. 예. 근데 보면 이게 갖고 있는 뭐 동양 매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자회사들이 있었는데 동양 파워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앞으로 이제 주도할 수 있는 업종이냐 아니냐를 봤을 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약간 미지수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성장성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자회사를 갖고 있진 않아요, 동양이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주 동양은 차트 보시면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좀 많이 올라온 겁니다. 회생 절차 끝나고 나서. 그죠? 네. 예, 뒤에 주봉인데, 네. 예, 일봉으로 보면 뭐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내려온 것 같죠? 지금 굉장히 고비인 자리죠. 한 2000, 이 녹색선 보이세요, 어머니? 예, 예. 예, 요게 한 60일 이동평균선인데, 이거를 지금 뚫고 내려왔을 때 사실 여기 때 팔았어야 돼요. 그런 게요. 예, 팔았어야 되는데, 이때 못 파셔가지고, 지금 여기를 자꾸 또 저항받죠. 못 뚫고 또 빠졌죠. 네. 다행인 거는 바닥을 지금 3번 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번 뚫을 거예요. 아, 예, 뚫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자꾸 이제 이동평균선이 모이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그래서 간다 하더라도 3,000원 선 되면, 이 3,000원 선 여기서 굉장히 거래가 많았죠. 여기 위에서 많이 놀았잖아요, 여기서. 예, 예. 예, 그래서 여기 가면 저항을 또 받을 겁니다. 또 팔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겠죠. 예, 그때 정리를 한번 하시고 나오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보면 옛날에 7만 원까지 갔던 주식이에요. 아, 이게요? 예, 근데 이렇게 빠졌죠. 예. 예, 엄청 싸게 사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회사가 이때 회사랑 지금 회사랑 완전 다르죠.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올라온 것만 가지고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예, 차지 않았겠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740원까지 빠졌던 주식인데, 아,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뭐 결국에는 회사가 안 좋으니까 많이 빠졌겠죠. 예, 바닥에 있는 회사가 이제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엄청나게 서프라이즈하게 잘 살아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그래서 한 3,000원 선에서 일단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 관리 종목입니다. 그리고 예. 예. 저도 나중에 늦게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안 해줘서 몰랐는데 나중에 어떻게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쵸. 샀다고 했더니 재무구조가 좋은 게 상관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재무 구조는 이제 좋습니다. 어차피 이제 동양 계열사 중에 여기가 제일 좋아요. 좋은데 예. 문제는 이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시끄러운 데 가서 놀면 사실은 조금 안 좋으니까 먹었으니까 이미 뭐 손해를 보신 게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한 3,000원 선에서는 한번 정리하고 나오시면 그럼 한 뭐 몇 개월이나 되죠. 걸릴 수 있을까요? 그건 제가 뭐 신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한 달, 뭐 2달 안에는 한번 올라오지 않겠어요. 장이 돌아설 때는 좀 올라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 그리고 뭐 사실은 못 올라온다 하더라도 한번 이 3,000원 근처 가는데 자꾸 헤매면 2,950원이 됐든 2,900원이 됐든 던지시는 것도 맞으세요. 예. 일단은 예. 수익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아이고. 네, 잘 너무- 들었습니다. 시청자님 많이 도움 되셨나요? 자세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동양이 너무 궁금했고, 그것이 탁산의 메틀도 512들에게 샀더니 아닌다운 게 그것도 알았고, 네. 그래도 뭐 손해 안 보고 팔 수 있다는 게 좀 다행이고 그러네요. 네, 그래도 지금 세 종목 정도는 수익 보고 있으니까 좀 저희가 말씀해 주신 이 전략을 참고하시면서 또 시장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네, 또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예, 말씀드릴 꼭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포트폴리오를 진단해 봤습니다. 네, 지금 게시판과 증권 통해서 진단을 원하는 종목들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또 종목 진단 참여 방법을 확인한 다음에 선별해서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